안녕하세요. 절세로 안내하는 절세내비 김인숙 쌤사입니다. 최근 상속세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이 꼬마 빌딩을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무려 164억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달린 사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꼬마 빌딩이 있었는데요. 기준시가로 450억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서를 받아본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가 너무 낮은데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한 거죠. 감정평가액이 무려 786억이 나왔어요.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300억 이상 빌딩 가치가 증가한 거죠. 국세청은 164억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납세자들은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작년 25년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상속세 164억은 위법하다면서 취소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후에도 자체적으로 감평을 다시 할 수 있는 걸까요?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그동안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보통 납세자들이 기존 시가로 신고를 해왔거든요. 국세청에서는 시가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19년 2월에 상증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거예요. 평가 기간 이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정을 했어요. 여기서 꼬마 빌딩의 정의가 세법에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몇 층 이상부터다, 기준시가 얼마 이상부터다 라는 개념은 없어요. 통상 비주거형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평가 기간 이내에 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후 6개월 안에 평가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내용은 상속신고 이후에 법정 결정 기한까지 이 기간을 9개월이라고 보는데요. 법정 결정 기한까지 국세청이 감정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하게 하겠다라고 개정을 한 거죠.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1조 원 이상 세수를 증대시킨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해 왔는데요. 자, 20년부터 상속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꼬마 빌딩 감평 사업을 시행해 온 거죠. 25년부터는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까지 추가를 해서 감평 대상 범위를 넓혀왔어요. 법원에서는 왜 국세청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먼저 첫째, 국세청이 소급 감정을 한 근거 규정인 시행령이 무효다라고 본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요. 법의 근거가 없이 시행령을 고쳐서 평가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에 국세청 감평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국세청이 감평한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건데요. 원래 이렇게 법정 결정 기한까지 감정을 하려면은요, 그 기간 안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보면 개별 공시지가나 지가 변동률이 상승을 해왔던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소급 감정할 경우에 이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적합치 않다고 본 거죠.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에요. 국세청도 항소를 할 거고요. 2심, 3심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법에 명분화한다거나 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1심 판결만으로는 상속재산,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기준시가로 평가해도 안전하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고요.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상속세 절감을 위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상속이 일어났다면 납세자 측에서 먼저 간평을 합리적으로 하는 등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절세 내비 김인숙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